자, 이어서 2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 4개를 택해서 A1, A2, A3, A4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4개 A1, A1부터 A4까지를 다 더했을 때 짝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개의 수의 합이 짝수다라고 얘기를 하네. 우리가 여러 수의 합이 짝수다, 홀수다 이럴 때는 홀수의 개수를 신경 씁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것만 먼저 바라본다면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질 수 있습니다. A1부터 A4까지 이 4개 중 홀수의 개수가 홀수인 것의 개수가 짝수개야겠네. 즉 0개거나 홀수의 개수가 0개거나 2개거나 4개거나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 조건도 봅시다. 나 조건은 연속된 2개의 항의 두 개 항이랄까? 연속된 2개의 항의 곱이 3이 되지 말란다. 근데 A1부터 A4까지 이 4개의 수는 1, 2, 3, 4 중에 하나인 것들이거든. 그러면 2개의 곱이 3이 되지 말라라는 얘기는 1 곱하기 3 이거나 3 곱하기 1이 되지 말거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얘 또한 1과 3은 홀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조건에서도 홀수를 가지고 뭘 얘기했고요. 지금 나조건도 결론적으로는 홀수인 것들 1과 3이 일단 홀수지 않습니까? 홀수인 것이 연속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뭐 1, 1도 되고요. 3, 3도 되지만 1과 3이 이웃하지 말거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웃하지 말자라는 것은 A1, A2, A3, A4 이거를 나열했다 뭐 생각하는 거죠. 간단하게 나열했다 생각했을 때 이렇게 1, 3이 이웃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3, 1 이렇게 이웃하거나 이렇게 있지 말아달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 또한 뭐 홀수 아까 말한 대로 홀수라는 수랑 관련이 있으니까 가와 나를 모두 다 종합해 봤을 때 홀수의 개수를 케이스로 잡는 게 편해 보입니다. 편한 것부터 합시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4개의 수 중 4개 중 홀수가 0개인 거. 그럼 짝수가 4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도 A1, A2, A3, A4 이렇게 놔두고요. 이 네 놈들이 모두 다 짝수여 줄래? 라는 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그러면 합은 짝수가 되는 건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연속된 2개의 항의 곱이 3이 될 수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2, 4 중 아무거나 하나, 2, 4 중 아무거나 하나, 2, 4 중 아무거나 하나, 2, 4 중 아무거나 하나.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총 16가지의 케이스,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4개의 수 중에서 홀수가 2개인 거, 그럼 짝수가 2개인 거. 이게 좀 제일 귀찮겠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홀수가 2개를 먼저 어떤 홀수가 들어갈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홀수가 2개다라고 했는데 그게 1과 1을 사용할게요 라고 한다면 나 조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1과 1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3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과 3이 이웃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1, 1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쉬워진다. 또 똑같이 3과 3이 들어간다. 홀수 2개가 들어가는데 그 두 홀수가 3과 3이다라고 한다면 나 조건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홀수 2개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1과 3이 들어갑니다 라고 한다면 조금 신경 써야겠죠. 1과 3이 이웃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 안에서 또 케이스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다가 1과 1과 그 다음에 어떤 홀수 짝수랑 어떤 짝수가 사용될게요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A1, A2, A3, A4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1 누가 가져갈래? 정해버려야죠. 어차피 1을 가져갈 놈들 두 놈은 뽑기만 하면 됩니다. 1과 1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1 누가 가져갈래? 이 네 놈 중에서 1 누가 가져갈래? 라고 정해버린다면
그 경우의 수가 4C2가 되는 거겠죠. 나 조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1을 가져갔고 얘가 1을 가져갔다. 그럼 이 A3과 A4는요. 짝수 2, 4 둘 중 아무거나 가져가도 되니까 얘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얘 가져갈 수 있는 거 2가지. 그래서 6, 4, 2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홀수 2개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는데 3 2개를 가져간다고 하면 나 조건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도 3 누가 가져갈래? 4C2 해주고, 그 다음 또 예를 들어서 A1과 A2가 3을 가져갔어요 이렇게 한다면 A3와 A4는 2, 4 둘 중 한 개니까 2 곱하기 2, 즉 24가지 똑같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1과 3 그리고 짝수 2개 가져가겠다 라고 케이스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1과 3이 이웃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봅시다. 어차피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요. 잘 들어봐. 어떤 차이가 있을지. A1, A2, A3, A4 중에서 1, 3 가져갈 놈 정하기. 즉 이웃에게 1과 3 가져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1과 3이 이웃하지 않게끔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니?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1, 3 정하기, 요놈 두 놈이 1, 3 가져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A1과 A4 이 두 놈이 1, 3 가져가 될 수도 있고, 또 A2, A4가 가져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웃하지 않게끔 1과 3을 가져갈 놈 정하기입니다. 그럼 이건 총 3가지지. 그리고 조심할 건 아까 홀수를 정할 때는 뽑기만 하면 됐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 2개는 서로 같기 때문에, 3, 2개는 서로 같기 때문에 그놈이 1, 1을 가질 놈 혹은 3, 3을 가질 놈 정하기 4C2만 해줬으면 됐어.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이것만 예를 들어도 1과 3이 A1과 A3가 1, 3을 가져갈게. 그러면 어떤 놈이 1을 가져가고 어떤 놈이 3을 가져갈래? 그거 2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도 해줘야겠죠. 이해갔지?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1과 3을 가져갈 놈 정하기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두 놈, 요놈 예를 들게요. A2와 A4는 2, 4 또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짝수 아무거나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도요. 8, 3, 24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케이스를 총 3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했는데 그거는 24, 24, 24니까 7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첫 번째 케이스 홀수가 0개인 거, 두 번째 케이스 홀수가 2개인 거, 마지막 케이스 A1부터 A4가 다 홀수일 때입니다. 내 놈 모두 다 홀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A1, A2, A3, A4 득의 이웃한 놈끼리 1과 3을 같이 이웃되게끔 가져가면 안 된다. 그 말인즉슨 A1부터 A4까지 이 네 놈 모두 다 1, 1, 1, 1이거나 3, 3, 3, 3이거나 이거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1과 3이 절대로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2가지밖에 없다. 세 번째 케이스가 제일 쉬웠다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최종 답은요 16 더하기 72 더하기 2라서 이거 2개 나면 74, 이거 2개 나면 90까지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봅시다. 30번은 좀 어렵다라고 들었었는데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지금 A 주머니랑 B 주머니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A와 B에서 한 개씩 꺼냈는데 그게 만약에 A에서 꺼낸 수가 B에서 꺼낸 수보다 크다면 모두 다 B에 넣는데요. 그러면 이 상황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최초에 이제 주머니에 있는 공의 개수에서 A는 한 개가 줄고 B가 한 개가 늘어납니다. 맞죠? 만약에 A에서 나온 눈의 수가 숫자가 B보다 크다면 얘는 A가 한 개가 줄고요. 그 다음 B는 한 개가 는다. 뭐 이 정도까지만 파악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더 상황이 있네요. 만약에 A에서 꺼낸 수가 B에서 꺼낸 수보다 작거나 같다면 다시 돌려놓는다. 2개의 공을 꺼냈던 주머니에 각각 다시 넣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개수가 변함이 없어요가 아니라 당연히 개수의 변화도 없고 이건 그냥 복원이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복원이네요. A에서 뽑았던 그 공을 그대로 다시 A에 넣는다고. A에서 꺼낸 공과 B에서 꺼낸 공을 섞어가지고 A, B에 넣는다가 아니라 A에서 꺼냈던 공을 다시 A로 뒤집어 넣고 B에서 꺼냈던 공을 다시 한번 B에 넣는다고. 아싸리 복원이다라는 거. 이걸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짓거리를 2번밖에 안 한다는데 원래 이런 류의 문제는 요러한 상황이 총 몇 번 나왔어? 요러한 상황이 총 몇 번 나왔어? 가 중요한데 지금은 이걸 2번밖에 안 하니까 노가다 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노가다인지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서 또 읽어보면 주머니 A에 들어가 있는 공의 최종적인 개수가 2개 이상일 때 조건부네요. 이거 조건부네. 그럼 이걸 앞에 사건을 M 사건, 그 다음 첫 번째 시행 후네. 첫 번째 시행 후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4개일 확률을 찾아줘라. 사건 N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가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Pn 바 M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건 Pm 분의 Pm 교 N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의 경험을 좀 살리면 요 M 사건의 확률을 정말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 경우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M의 경우에 M의 사건을 정리하다 보면 이 M 교집합 N이 바로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M 사건 하러 가겠습니다. M 사건은 2번 이 짓거리를 다 하고 났을 때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좀 솔직히 쉽네, 솔직히 어렵진 않네, 쉽겠다 라고 먼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위의 상황이 나온다면 A의 주머니의 공의 개수가 1개 줄고 B가 늘어나요. 그리고 밑에 상황이 나온다면 복원이 돼요. 개수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A의 주머니에 있는 공의 개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총 2번의 시행을 하니까 만약에 위의 상황이 2번 나온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A의 개수가 1개씩 한 번 시행할 때마다 한 번씩 1개씩 깎여서 총 1개의 결과가 나올 거고요. B의 개수는 5개가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얘가 한 번 나오고 얘가 한 번 나온다면 A의 공의 개수가 2개가 남게 되고 B는 4개가 남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만 2개가 나온다라고 친다면 A의 개수도 B의 개수도 3개입니다. 모든 결과를 다 따져봤거든. 그렇게 됐을 때 A의 주머니에 있는 공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는 것은 2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 주머니에 공의 개수가 3개이거나 아니면 A 주머니의 공의 개수가 2개로 결론적으로 남거나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를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좀 쉬운 걸로 잡아봤습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2번 다 했더니 A의 주머니는 공의 개수가 바뀌지 않았다. 즉 이것만 2번 나왔습니다 라는 게 되겠죠. 이 밑에 것만 2번 나왔어요. 첫 번째 시행에서도 밑에 거, 두 번째 시행에서도 밑에 거. 이거를 이름 정합시다. 이걸 동글뱅이로 정할게요. 이걸 X라고 정할게요. 그러면 둘 다 X가 나왔습니다 라는 거겠죠. 그러면 A에서 꺼낸 공의 수가 B에서 꺼낸 공의 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구성을 이제 살펴보면 이 4랑 5는 모두 다 무조건 B에 있는 수보다 크고요. 만약 1이라는 수가 나온다면 무조건 B라는 놈보단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X라는 결과를 원한다면 A에서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됩니까? 1이 나와야 됩니다. 와, 이거밖에 없네. A가 1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B라는 것은 뭡니까?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시행에서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A는 무조건적으로 1이 나와야 되고요. B라는 것은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건 무조건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A에서 1이 나올 확률 3분의 1, 그리고 B에서는 뭐가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1이 확률이 되겠죠. 뭐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행은 끝이 났고요. 다시 복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처음
새롭게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x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얘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지금 첫 번째 시행을 할 때의 상황과 바뀌는 게 없거든요. 복원이 되니까 주머니는 복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얘 또한 A가 1이 나오고 B도 1부터 3까지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3분의 1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9분의 1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는 요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9분의 1 너무 쉽다 맞지?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이거는 최종적으로 두 번 이 시행을 했더니 A의 주머니에 있는 공의 개수가 한 개 깎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글뱅이 한 번 나오고 X 한 번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케이스를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아. 왜 나눠지는지는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 즉 첫 번째 시행에서 동그라미가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시행에서 X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두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시행에서 X가 나오고 두 번째 시행에서 동글뱅이가 나오는 거겠죠. 이걸 두 개를 왜 나눠야 되는지 한번 과정을 금방 나올 거야. 그 이유가 금방 나올 거야.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상황에서 동글뱅이가 나왔다라고 친다면 공의 개수가 A의 주머니의 공의 개수랑 B의 주머니에 있는 공의 개수가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시행할 때랑 두 번째 시행할 때랑 다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좀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시행에서 A라는 수가 B라는 수보다는 크게끔 나와줘야 되거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A라는 주머니에서는 4 또는 5가 나와야 돼. 그러면 A라는 주머니에서 4가 나오거나 아니면 A라는 주머니에서 5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왜 잽니까? 들어보십시오. 왜 이걸 또 A가 4가 나올 때랑 5가 나올 때 다릅니까? 왜 또 잽니까? 헷갈릴 수 있겠죠?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A에서 4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B에서는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A가 무조건 다 큽니다. 그래서 얘 확률은요, A에서 4가 나올 확률 3분의 1, 그리고 B에서 아무거나 나오되니까 1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첫 번째 때 동글뱅이가 나왔지 않습니까? 첫 번째 때 동그라미가 나오면 지금 주머니의 상황을 중간 점검해줘야 돼요. 주머니의 상황을. 지금 A에서는 아까 4가 나왔던 걸 다 B에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A 주머니에 남아있는 숫자는 1, 5야. 그리고 B 주머니에 남아있는 숫자가 1, 2, 3, 4가 돼. 그러면 두 번째 이 시행을 할 때 X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숫자가 들어있냐? 지금 상황에서 첫 번째 시행하고 나서 지금 이 중간 점검을 했을 때 A 주머니와 B 주머니에 어떤 숫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져. 그 이유 알겠나? A가 4가 나왔냐? 5가 나왔냐? 왜 나누는지 알겠습니까? 첫 번째 시행을 하고 나서 A 주머니에 뭐가 남았니? B 주머니에 뭐가 남았니? A가 뭐가 나왔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째는 겁니다. 이걸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인 거에서 X라는 게 나오려면 B라는 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A에는 무조건 1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A에 5가 나온다면 B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A에는 무조건 1이 나오고, 그러면 B에는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이 없겠네. 1부터 4까지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겠네. 그럼 요 놈의 확률은 A에서 1이 나올 확률 2분의 1, B에서는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6분의 1의 확률이 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A가 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A에서 다시 돌아갔어. A에서 5가 나왔다고 치면 B보단 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네. 그래서 1부터 3까지. 그럼 얘도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중간 점검해줘야 돼. 그래서 A에서 이거 한번 하고 나서 A 주머니 뭐 남았어? 1과 4가 남았어. 그 다음 B 주머니 뭐가 남았어? 1, 2, 3, 5가 남았어 라는 거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시행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 시행에는 X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B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1이 나와도 되고 A가 4가 나와도 됩니다.
완전 다르지. 위랑 생판 다르죠. A에서 만약에 1이 나왔다고 친다면 B에서는 1, 2, 3, 5 다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1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 A에서 4가 나오고요. B에서는 5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B가 더 큰 게 맞아요. 그럼 이거의 확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의 경우도 가능하다. 즉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도 가능하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시행입니다. 이거 두 번째 시행에서 될 수 있는 경우가 8분의 5의 확률이 되겠네요. 그에 따라 첫 번째 시행에서는 3분의 1의 확률이, 두 번째 시행에서는 8분의 5의 확률이, 그래서 24분의 5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아우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능한 건 요것도 가능했고요, 요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눈 게 지금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의 최종적인 답은요 6분의 1 더하기 24분의 5 이게 가능하고요, 24분의 9 즉 8분의 3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아이고 헷갈리지? 나도 헷갈린다. 자, 이제는 첫 번째 시행 때 X가 나오고 두 번째 시행 때 동글뱅이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시행 때 X가 나온다는 것은 첫 번째부터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B가 더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려면 A에는 무조건 1이 나오고요, B는 1부터 3까지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첫 번째 시행이 될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1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시행입니다. 두 번째 시행에서는 이 동글뱅이가 나와야 되니까 A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A가 4 혹은 5가 나오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건 안 나눠도 되겠네. 이거 구분할 수 있으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눴지. 왜 나눴다고? 왜 A가 4일 때랑 A가 5일 때 나눴다고? A 두 번째 이 중간 점검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번째 시행을 맞이하는 그 경우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음 시행이 없어. 그냥 독립적으로 이것만 보면 돼. 동글뱅이가 나오게끔 하면 돼. 그래서 A가 B보다 더 크기만 하면 돼.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건 4 또는 5고요. B가 될 수 있는 건 1부터 3까지 다 되죠. A에서 4가 나오든 5가 나오든 B보단 큰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얘는 될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2고요. 요는 다 되네 1. 그래서 이 케이스는 좀 허무하게 빨리 끝났네. 9분의 2의 확률이 됩니다. 되셨죠?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M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요렇게 A의 주머니에 3개가 남거나 A 주머니에 2개가 남거나, A 주머니가 3개가 남을 확률은 최종적으로는 9분의 1이고요. A 주머니에서 최종적으로 2개가 남을 확률은 8분의 3이라는 확률과 9분의 2라는 확률이 더해져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를 다 합친 게 PM이 되겠죠. 맞나? 바로 합시다. 여기다 할까? 여기다 바로 합시다. PM은 그래서 9분의 1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9분의 2 이게 PM입니다. 됐지? 그 다음 우린 분자 M 교집합 N, 나름 M 사건을 자세하게 했거든. 그럼 M 교집합 N이 바로 찾아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면요, M 교집합 N이란 뜻이 뭐냐? A의 주머니에 있는 공의 개수가 2개 이상, 즉 이런 상황이면서 첫 번째 시행하고 나서 B의 주머니에 있는 공의 개수가 4개인 거. 두 번째 다 하고 나서 말고 첫 번째 시행하고 났더니 라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시행에서부터 A의 주머니의 공의 개수는 줄어야 되고 B의 주머니의 개수는 늘어나야 돼. 첫 번째 시행 결과에서. 그러면 요건 아니지. 첫 번째 시행에서 X가 나왔으면 안 되지. X가 나왔으면 공의 개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달라. 그럼 이거네. 이거 두 번째 케이스는 틀렸지. 두 번째 케이스는 안 되지. 첫 번째 시행에서 X가 나오면 안 되네. 두 번째 시행에서 뭐가 나오길 원해? 동글뱅이가 나오길 원해. 첫 번째 시행에서 동글뱅이가 나오길 원해. 그래야 첫 번째 시행하고 나서 B의 주머니에 있는 공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케이스의 정답만 보시면 되겠죠. 8분의 3으로 말입니다. 바로 나왔네? 개꿀딱이네.
됐죠? 그래서 요거는 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통분 이거 두 개 더하면 3분의 1이요. 이렇게 더할게요. 그럼 분모 분자 24를 곱하겠습니다. 24를 곱하면 9, 그 다음에 8 분의 얘는 9가 되겠죠? 그래서 17분의 9가 돼서요. 최종 답은 26이 되겠습니다.